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 역시나 이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이 대형 은행주들까지 퍼지게 되면서 줄줄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낙관적인 태도도 나오고 있지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결국은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구조대이시죠. 박영근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천사구조대님과 함께 보는 날이죠.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시장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왔거든요. 물론 대표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주만이 유일한 숨쉴 구멍처럼 느껴졌는데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어오고 있는 낙폭의 흐름이 오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쉽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였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크게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023년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하루로 우리는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쯤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자, 분명히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안타깝게도 한 가지 뉴스가 더 더해지면서 그 하락폭이 제한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형성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그 이슈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가장 크게 낙폭을 형성해준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역시나 외인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의 매도세가 오늘은 전체적인 지수를 짓누르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외인이 코스피는 6,3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2,400억 원을 던졌고요. 무려 1조 4천억 원의 물량을 던진 무엇도 있었습니까? 선물 쪽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지수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양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유독 떨어졌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SV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루어졌다. 불안감이 섞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나쁜 이슈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곧 우리가 열리게 되는 3월 FOMC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숫자가 되었고 0.25포인트 혹은 소위 말해가지고 금리가 동결이 되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분위기는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태 자체가 소위 말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에 있는 연준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책임을 연준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이제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물론 크게 낙폭을 했고요. 우리나라와 함께 크게 낙폭을 한 게 바로 어디요? 일본입니다. 자, 일본도 역시나 크게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쪽입니다. 파생 효과라고 하죠. 결국에는 은행 쪽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일본 증시가 오늘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2%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증시는 전일 물론 단기적인 눌림이 있었지만은 오늘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았을 때 선물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본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린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위축이 되고 악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 아시는 것처럼 장 초반부터 떨어졌던 포지션들이 살짝 올랐다가 장 후반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면은 현재 그러한 시점에서 저는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선물 쪽의 분위기가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았다라는 거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자, 근데 장 막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인들의 수급이 막판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흐름이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공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졌다라면은 분명히 조금 더 중기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오후장 들어서 떨어졌던 분위기가 장 막판 들어서 끌어올렸다라면은 인위적인 분위기도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 큽니다. 많아요.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가장 흐름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이거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48개 종목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무려 877개 떨어졌어요. 자, 코스닥 101개 올라갔습니다. 무려 1446개가 떨어졌어요. 합쳐서 약 150개 올라간 반면에 무려 2300여 개 종목이 오늘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았던 장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개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오늘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으셨다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떨어진 게 여러분들의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매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손절할 자리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소위 말해서 양시장의 일봉상의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실 좋았던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2350포인트를 이탈을 했어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235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이 된다면은 다음 거래일날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 함께 회복될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추세가 훼손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 지금 종목군들의 가격권이 과연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가격권이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버티실 만큼 버티셨다. 그러면 지금 매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눌림에 여러분들이 크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고 예상을 했었던 이슈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들이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하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나왔기 때문에 이미 대응 자리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따졌을 때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 매수의 자리로도 한 번을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라면은 단순하게 따졌을 때 매도가 아니다, 곧 손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물론 과정은 힘들어요. 하지만은 늘 얘기를 드리시지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도 힘든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듭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긍정적인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SBV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들은 완전 쏙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연내 금리 인하도 단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모습들을 보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멀리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그러한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물론 시장 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 드렸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의 히든 종목 혹은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항상 드려요. 물론 지금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은 이러한 장에서도 어떻게 활약을 펼쳤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잠시 뒤부터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검색기에 대한 교육을 조금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저희의 검색기 종목으로 한번 저희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이지만은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혜연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을 견뎌내기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에서의 부담감도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또 미 선물 시장 분위기도 현재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대응하기가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천사구조대이시죠. 우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내일 저녁에는 대표님께서 특별히 진행해 주시는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약세장 속에서 우리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또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난소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죠. 누적 상승률 현재 69%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 최근에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누적 상승률 45% 돌파해주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39%대, 이 미래 나노텍은 수산화 리튬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보였었죠. 31%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박셀바이오 누적 상승률 현재 27%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세비캠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관심 받으면서 함께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가 보여졌고요. 24%대의 누적 상승률, 보로노이도 21% 넘는 누적 상승률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센즈랩은 계속해서 이 고속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와주고 있죠. 15%대의 누적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16%나 뚝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미래 반도체는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양지사 품절주라는 별명까지도 있는 종목이죠. 16%대 급등세. 히림은 40조 규모의 인니 수도 이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만 무려 11%대 강세 보여졌습니다. T3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죠. 5%대 강세, 위메드맥스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두 종목이나 또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진전기 상한가 진입했고요. KBG도 상한가 이렇게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놀루션도 28%대 급등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25%가 넘는 급등세를 오늘 장중에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대 시장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또 견조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목 나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다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 공부부터 또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교육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2%대 코스피는 하락세 보였고요. 코스닥 뭐 4% 가까이 빠졌어요. 오르는 종목도 양대 시장 다 합쳐서 뭐 150개 정도가 됐는데 우리 검색기 종목은 또 상한가를 이런 장에서도 잡아냈거든요.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자,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종목군들은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 떨어진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도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를 드리죠. 자,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드린 종목군들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손절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늘만 지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최고점 기준으로 지금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히든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무슨 종목도 있으니까 검색기 종목도 있으니까는 히든 종목과 함께 검색기 종목군들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당장 오늘 드렸다고 해서 내일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없겠지만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손절. 항상 손절이라는 부분들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떨어졌다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드린 종목이 아니다 할지언정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렸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여기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장중에 저희 교육방 오시면은 탁 같이 이 종목군들을 움직이는 시점에서 저희가 포착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서 이 교육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안 좋잖아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군들 정말 제한적입니다. 근데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은 뭐라고 했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히든 종목이 좋지만 하락할 때는 저희의 검색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수급이 거의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급을 이용한 종목군들만 제대로 공략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종목군들도 물론 있지만 검색기 요즘에 시장 안 좋으니까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검색기 종목군들의 뭐가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상한가를 무려 2개나 잡아냈고요. 상한가에 육박한 종목군들도 지금 2개가 있었고 25% 넘게 올라간 종목도 2개를 잡아냈습니다. 오늘 150개 종목이 올라갔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검색기만 제대로 교육받으셨다면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어요. 물론 그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든든한 뭐가 된다고요? 백그라운드가 된다고요. 그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요. 스스로 혼자 공략하실 수가 없다면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저희 검색기 종목이든 한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군들 거의 없어요. 그죠?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검색기는 마찬가지로 지난주 몇 개, 무려 15개예요. 그리고 이번 주도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종목 다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그 수급만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장에서도 수익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차근차근 쌓고 되면은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린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 이제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라고요. 오늘도 얘기 드렸습니다. 상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저희 검색기에 포착된 내용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일진전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KBG가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현재로서는 28%라고 적혀있지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봅시다. 22%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7%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일진홀딩스 2%대 포착됐고요. 25% 갔습니다. 무려 23%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제놀로션 12%에 포착됐고요. 28% 갔습니다. 16% 올라갔습니다. 자, 엘컴텍 12% 포착됐고요. 29% 갔습니다. 17%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KBG 21%에 포착됐습니다. 상한가 갔다고 했죠? 9% 수익 낼 수 있었어요. 자, 이지 5%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25% 갔습니다. 20% 수익이 창출됐다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더해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30%에 33%에 29%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무려 9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저희 검색기에서 나왔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검색기 교육 언제부터 해드렸습니까? 올 초부터 해드렸어요.
1월 달에 31개, 2월 달에 34개, 그리고 3월 달 현재까지 무려 18개의 상한가를 기록한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항상 교육해 드리고 있고,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상한가 근처 육박하는 종목군들도 보시면 20%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하루에 20%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몇 개만 갖고 있으면 90%, 100%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의 종목군들 보시면 어때요? 꼴 보기 싫어요. 누가 봐도 파란불 다 싫어합니다. 근데 빨간불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단기적으로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요. 이게 다 저희의 검색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포착했었던 시점들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검색기 가져가시면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진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KBG라는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어떻게 됐다고 했죠?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KBG가 포착이 되었던 시점이 얼마예요? 9,850원이에요. 9,850원. 오후장에 포착했어요. 오전장에 재미없으니까 오후장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포착을 했던 시점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에 포착이 됐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여기서 이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봤던 시점 기준으로는 9,850원에 포착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 검색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주는 종목이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공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공략해야 돼요. 어디를 기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점 여기를 기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기 이탈 안 하면은 뭐라고요? 매집이라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시가가 있고요. 그 시가 기준으로 빨간불이면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매집하셔야 됩니다. 얘기 드리죠. 반대로 여러분들 파란불 되시면 뭐 해야 돼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도하실 거예요?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매집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검색기 종목이 포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포착이 됐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자리는 이미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파란불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파란불.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파란불은 곧 손절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포착이 되었던 9,800원대가 아니더라도 더 밑에서 잡으셨다 하더라도 수익은 더 크게 날 수 있겠죠. 왜? 오늘 처음부터 얘는 점 상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8,000원대부터 야금야금 올라와서 얼마까지 간 거예요? 1,500원까지 간 거예요.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제대로만 공략하신다면은 지금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만 만들어 가시면은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고요. 좀 전에도 보여드렸대요. 무려 몇 %라고요? 오늘 하루에만 무려 90%가 올라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90%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거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시점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와요. 뭐 제가 검색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시간대에 포착을 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 드렸죠. 9시부터 몇 시까지요? 3시 20분까지. 9시에서 3시 20분까지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된다고요. 09시부터 3시 20분까지
열리잖아요. 그럼 이때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목군들이 이렇게 혹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얘기 드렸잖아요. 파란불이면은 매도 사인입니다. 손절 사인입니다. 하지만은 빨간불 나오면은 뭐라고요? 매수 사인입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안 사면 돼요. 파란불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종목이 모두들 다 똑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결국에는 시장 무관 올라간다고요. 그럼 올라간 종목군들만 저희는 뭐 하면 돼요? 들고 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 하나 볼게요. 자, 이지를 볼게요. 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에 포착됐다고 했죠? 1,100원에 포착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지라는 종목 우리는 1,100원에 포착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1,100원짜리면은 얼마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포착이 됐어요. 이지라는 종목이. 좀 전에 보셨죠? 저희 검색기에 여기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 드렸죠. 시가가 있을 것이고 시가보다 올라왔으니까는 빨간불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매집입니다. 이게 사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매도 손절자리는 어디라고요? 여기 9,680원을 떨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손절 사인입니다. 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나왔고 9,600원 포착됐고 최고점 11,900원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잡았어요. 여기에서 잡았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건 안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인다? 잡으면 돼요. 얘기 드렸죠? 빨간 불이 시점이 형성이 포착이 되면 들고 가는 건데 파란 불 나오면 뭐예요? 안 들고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이 포착이 되었던 시점에서 많이 공부해 보시고 많이 뭐 하시면 연습해 보시면 답 나와요. 근데 나는 이게 복잡해서 싫다. 그럼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지금 제가 봤었을 때 기준으로는 3분으로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5분이든 10분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더 가까워지겠죠.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빨간불이 나오면은 뭐라고 했어요? 매집이라고 했어요. 내가 봤더니 빨간불이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매수하면 돼요. 파란불이야. 뭐 하면 돼요? 매도하면 돼요. 내가 봤었던 시점에서 뭘 보시면 돼요? 캔들의 색깔을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때 포착됐잖아요. 이때 빨간불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매집. 근데 만약에 저게 파란불이 나왔다? 뭐예요? 안 들어가면 돼요. 다시 빨간불 되면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저희 검색기의 힘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렇게 됐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따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보셨다. 그러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무려 몇 %예요? 90%예요. 90%. 근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합을 하셨다? 90%가 뭡니까? 100%도 가져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실천이에요.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연습이에요.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보여드렸습니다. 떨어지면 안 사면 돼요. 마이너스 되면 손절하면 돼요. 근데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검색기가 됐든 저희 히든 종목이 됐든 시장 좋을 때는 저희 히든 종목이 불을 뿜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히든 종목군들 저희도 말 그대로 어때요? 떨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오셔서 저희의 히든이든 검색기든 가져가시라고요. 히든은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드리지만 검색기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군들의 주인공 되실 수가 있다고요. 보셨잖아요. 2%인 종목이 무려 25% 갔습니다. 5%인 종목도 마찬가지로 25% 갔어요.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포착이 되는 시점에서 공략해 보시면 돼요.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고? 미래가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으로 힘들어하실 때도 저희의 검색기 종목은 어김없이 빛을 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 그대로입니다. 진짜 나 검색기 교육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빨리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다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검색기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이 좋을 땐 히든 종목들 위주로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흔들릴 때는 이 검색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공부도 받아보시고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교육까지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세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마테크 분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마케팅,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맨날 같은 힌트를 준비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힌트를 준비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당연하지 게임 기억하세요? 안 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함께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당연하지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물론입니다. 아, 영어로 물론이지를 영어로 말한다면? 물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니고 오브 콜스잖아요. 오브 콜스. 오브 콜스인데 이렇게 종목명 힌트 앞 두 글자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매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관망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홀딩을 하셨을 텐데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는 대응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도 적어도 변동성이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포지션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7만 원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8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단순하게 따져봅시다. 4만 원에서 8만 원 간다. 몇 퍼센트예요? 10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소위 말하는 꿈의 프로테이지예요. 100%. 그죠? 근데 불가능한 거 아니라는 거 저희가 최근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물론 종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죠. 손절가는 항상 짧게 잡는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세 글자짜리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얘기 드렸죠. AI 쪽에 대한 관련된 수급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면 변동성인 거고 그 변동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짧게 손절을 할 수 있지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아쉽지만은 이 종목군들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다만 방송 끝나면은 바로 저희 교육방에다가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오셔서 내일 이 종목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빨리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확인해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함께 요즘 같은 이 시장을 대응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당연하지 영어로 바꿔보신다면 이 종목명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종목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이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검색기 종목까지도 함께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단말기나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 보안 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유지 보수를 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또 대표님과 함께 드려봐야겠죠. 대표님, 네. 별자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제 것도 잘 모릅니다. 몇 월생이세요? 8월이요. 말해줘도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별자리, 그럼 별 안 좋아하세요? 별 보는 거라든지. 전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고개 아픕니다. 그렇다면 혹시 북극성은 아시죠? 몰라요? 영어로 이 폴라리스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명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힌트 드려보고요. 고개 이렇게 드는 건 힘드니까 뒤돌아서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분위기 한번 탔더니 1,300원짜리 종목이 무려 3,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잘만 보신다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변동성이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상승을 크게 키웠다가 현재로서는 눌렸습니다. 변동성이 커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급등을 했겠죠. 자,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익 물량. 왜?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어느 누가 여기에서 차익 물량을 던지지? 불안해서 던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고, 적어도 상승 후 눌림, 지지받고 반등, 상승 후 눌림, 지지받고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따졌을 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 업종 세커 없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조금만 관심도를 뒷받침해 준다면 얼마든지 급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2,6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10%, 20%가 아니에요. 30%, 50%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익될 수 있다고요. 즉 지금은 그만큼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주간 기준으로 낙폭 과대가 형성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사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한 때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꼬리 달고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불안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차익 매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반등한다. 이런 종목군들 분위기 타면 30%, 50% 얼마든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7글자짜리입니다. 7글자짜리. 7글자짜리 최근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군들 바로 공개 못합니다. 어디에서? 끝나면 저희 교육방에서 공개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세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추가적인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들어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종목들 노란톡 입장하셔야지만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의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세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전자재료, 항공, 우주 등에 필요한 소재 생산 설비와 EPC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맨 뒤에 한 글자 힌트를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피할 구석이 없어요, 이번엔. 1, 2, 3, 4 다음에 뭐죠? 힌트. 오, 맞네요. 대표님이 더 큰 힌트를 드렸어요. 대표님 무려 두 글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힌트 정리를 해보고요. 대표님 차트 함께 마저 짚어주시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글자 수는 세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글자명을 저희가 좀 전에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테고 눈치 못 채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19,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적어도 50%라는 수급을 단기적으로 보여줬다가 안타깝게 현재로서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하락이 아쉽지만 어제 버텨줬고 만약에 이 자리를 지탱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해 주는 거죠. 단순하게 얘도 22,000원짜리에서 3만원짜리까지 간다. 몇 퍼센트예요? 10%, 20%가 아니라고요. 30%, 40%, 전고점 돌파하면 50% 그 이상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종목군들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저희는 히든 종목을 세 가지만 가지고 왔지만 만약에 조금 더 시간 되시는 분들 이번 한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군들 보시면 정말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종목군들을 다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어떤 종목군들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되었던 그 종목군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뒤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아쉬움은 뭐예요? 시장의 하락이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같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지금 가격권을 우리가 1주 뒤, 2주 뒤에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절대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시점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장대 음봉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회복될 때 이 종목군들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모두 낙폭 과대가 컸기 때문에 반등하는 시점에서 10% 아닙니다. 30%, 50%, 100%까지도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요즘 자꾸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종목들도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면은 야속하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공부해 보시고요. 매주 수요일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이 교육까지 함께 받아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대표님과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상황을 대표님과 함께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